네, 안녕하십니까. 법행 헌법 강의 이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이번에 목표는 헌법재판소, 우리 기본서 있잖아요. 그죠? 로스쿨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강의가 이제 그 헌법 같은 직렬, 그러니까 헌법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도 또 다 같이 쓰이는 걸로 해서 기본 기초라고 해서 예비로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는 약간 이제 벗어나는데 법행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가려고 헌법재판소를 먼저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할 때 민법 조문 요새 강의 하시나요? 조문 강의 하세요? 따로 안 하시죠? 민법 조문. 근데 원래 민법 조문을 보고 조문에 따른 판례를 보는 게 이제 원래 민법의 부드러운 접근 방법인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생략되고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 할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예? 형법이나 헌법은 그나마 괜찮은데 민법은 이제 바로 그렇게 강의 들어가면 사실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근데 민법을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신 거고. 형법도 마찬가지. 요새 형법 원래 조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형법은 사실 따로 조문 강의라는 게 결국 형법 강론 강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헌법이 좀 애매합니다. 조문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나오긴 하는데 조문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야, 그럼 뭐하러 하냐? 아니, 그 성질을 내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알다시피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제 우리 법학 공부의 트렌드가 여러분 이제 다른 직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문하고 판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옛날부터 원래 많이 쓰였던 건데 요새 이제 판례가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조문 위주의 강의였다면 요새 이제 판례 위주로 강의인데 그래도 조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항상 우리 법학은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조문을 보시면서 좋은 건 뭐냐?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뭐냐? 뒤에 그 기출지문 확인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험에 법행보다는 다른 직렬 공무원 시험이 많죠. 근데 요새 이게 또 헌법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 헌법 쪽에서 다른 직렬 공무원 시험도 제가 문제집으로 따로 보는 이유가 옛날에 나오는 법행 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안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험도 그랬죠? 이번 시험도. 이번 올해 헌법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뭐 올해 헌법 좀 어려웠는데 기존의 문제집만 가지고 풀면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문이 겹치는 게 별로 없어. 특히 국회법이 많이 나오면 시험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국회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것도 돼서 이 기술지문이 이제 주로 7급이나 이런 시험.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공무원은 7급이 5급보다 훨씬 시험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5급은 왜냐면 절대평가고 7급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7급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야, 5급 왜 이렇게 쉬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기출지문도 시간이 되면, 이번에 보니까 시간이 조문 다 하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뭐 변시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시 문제도 넣고 오셔서, 입법고시 그 다음에 입법고시도 문제가 어렵습니다. 법행 다음으로 어려운 게 입법고시예요. 물론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사실 국회직인데, 여기 국식도 있네. 국회직은 뭐냐면 8급 시험인데 미친 듯이 문제를 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직렬하고 안 맞는 문제. 그래서 제가 공무원 문제 풀 때도 국회직은 안 풀거든요. 이따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혹시 시간 돼서 풀 때 되면은 국회직은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제 뭐 그래 이런 것도 있지 하고 그냥 그렇게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몰아서 보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책이 좀 작은데 그래도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조문해서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시는 분들은 특히 헌법은 거의 100점 맞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90점 맞습니다. 아니 90점이 뭐야? 80점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근데 웃긴 거 뭐냐면요. 민법은 공부를 많이 하면 진짜 한두 개 틀린 사람 실제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저랑 이제 계속 이렇게 연락하는 학생들 보면 막 걱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지금 발표인데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작년 민법을 풀었는데
반타작했대. 가지고 애가 정신 나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전에 시험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 풀었는데 세상에 절반 맞았죠. 생각해보세요. 21개인가 맞았다고. 그러면 시험 보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막 절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건 원래 네가 긴장해서 그러는 거니까 쫄지 말고 그냥 저기 해라. 근데 실제 시험 몇 개 틀린지 아세요? 민법 6개 틀렸어. 에라이, 그죠? 그러니까 그 실력이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죠. 실력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험 날에 정신이 뭐 좀 번쩍 나도 6개 못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실력이었던 거야. 심지어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3회 연속 합격했던 친구예요. 올해 4회 연속 합격했습니다. 4회 연속. 근데 이제 그 중에 2번이 커트라인. 대단하죠? 2차로 꾸준히 물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2차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1년 전에 2차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왜냐면 1차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2차 공부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시험이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긴장을 바짝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여기 이거 같이 저랑 보고서 야 헌법 좀 했어 이러지 마시고 헌법 이게 끝나고 나서 뭐 문제집을 푸시던지 아니면 민법 문제집을 푸시던지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특히 이번 시험에 특히 보신 분들은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자기 약점 있죠. 약점. 그죠? 약점을 보관하는 과목 보강할 수 있는 과목 하세요. 2차 공부를 하셔도 좋고. 응? 근데 헌법은 2차 공부가 따로 없죠. 이게 단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헌법은 이제 2차가 결국 행정법인데 행정법을 미리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점심 저녁이나 이럴 때. 사실 말도 안 되게 쉽지 않죠. 그죠? 특히 민법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번에 헌법하실 때도 민법 계속 복습하세요. 근데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행정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혼자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법행의 어려운 점이야. 하루 1, 2, 3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관리 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진 자율인데 이게 자율이 사람 미치게 만든 겁니다. 그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공부를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해도 뭐라고 안 해. 그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누가 이렇게 봐주던 공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터디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스터디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때 유행했죠.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몇 페이지까지 봤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가입 같은 거 하면은 뭐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거는 개수작 부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있어요. 하여간 여자 이름으로 가입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일단 벌써 뭐 하나 들어오고 이게 철저하게 이제 남자 이름으로 하셔서 그러면 이제 별로 그런 게 덜한데 원래 항상 그래요. 스터디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줘볼까요? 헌법 봅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같이 다 못 풀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문제 양이 꽤 많아요, 이거. 그래서 집에 가셔서 문제를 한 번씩 처음 보신 분은, 헌법 처음 보신 분은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더 하셔야 돼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더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하시면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면 결국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맞으면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겹지만 꼭 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처음 하신 분들은 막 부지런히 따라가고. 그리고 제가 군데 말씀드렸지만 계획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안 돼. 응?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또 지치니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까지 공부하시고 일요일은 쉰다. 근데 우리는 토요일 쉬죠. 그럼 처음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같이 쉽니다. 개똥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은 괜찮아. 그래. 지금까지 괜찮아. 왜냐하면 시험 한 6개월 전이 이제 본격적이니까. 그래서 6개월 전까지는 여러분 체력 단련도 하시고 막 이러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전, 그죠? 한 달 전, 요렇게. 여기만 잘해도, 합격합니다. 여기까지 뭐, 자기가 부족한 부분 막 메꿔야 돼. 기존 하셨던 분들은 2차 공부. 아시겠죠? 경력자들은 2차 공부 꼭 하셔야 돼. 경력자들이 만약 이때 2차 공부 안 하면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2차 공부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전문.
자, 전문은 사실 법행에서 전문이 나올 길이 있냐, 그죠? 그럴 정도니까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봅시다. 자, 유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자, 여기서 국민이죠. 대한민국 아닙니다, 이거. 대한국민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늘 했었어요. 어차피 객관식은 늘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은 놀랍게도 문장이 하나입니다. 만연체, 만연체. 숨이 막힙니다. 자, 그래서 대한국민이에요. 왜냐하면 주체이기 때문에. 민국이 주체일 수는 없잖아. 아무리 법인이라도.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조문에 있죠. 국가는 법인이다. 이런 조문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이 색깔이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입니다. 이 색깔들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색깔 없는 데 그냥 쑥 보고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헌법 전문에 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우린 주관식은 별로 염려할 법 없죠. 그죠? 이제 뭐 변시하시는 분들은 주관식도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객관식만 봅니다. 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여기 자유를 빼냐 안 빼냐. 우리 헌법 조문 보다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있고 기냥민주적 기본질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조문 문제가 나올 때는 신경을 쓰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비교해서 볼게요. 여기는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죠. 넘겨보세요. 8조 4항 보세요. 정당 해산 제도가 나오는데 목적이나 활동이 여기는 민주적 기본질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만 체크하시면 돼요. 헌법 전문의 자유에다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혹시 기본서 공부하실 때 조심할 거는 기본서 보면서 야 이거 객관이 나오겠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은 기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서 볼 때 그냥 편하게 쭉 읽으시다가 문제집에서 나왔던 거 그런 거 기출 정도만 가볍게 체크한 정도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 볼 때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그러면 정신이 나가버려. 예? 그러니까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양상,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이바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은 앞으로 헌법 조문에 안 나옵니다. 오로지 전문에만 있는 거예요. 전문에만. 그죠?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 이거를 체크를 안 했는데 안자행이라고 해서 안전 자유 행복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왜냐면 이게 다른 데 가서 이게 있냐 없냐라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건 체크를 안 하셨는데 이제 안자행이에요. 안자행. 영원히 확보할 걸 다짐하면서 48년 7월 12일 48년 7월 12일입니다. 48년. 이걸 47년으로 바꾼 문제가 있어요. 5급 시험에서. 잔인하죠. 그죠? 우리가 뭘 알아.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우리나라 헌법 최초가 재헌헌법이 48년이에요. 45년 해방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헷갈리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8차를 이제 9차로 바꿔놓은 경우도 있고. 근데 왜 8차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행헌법은 지금 그 맨 위에 보시면 전문 개정 87년 10월 29일이죠. 그죠? 그 87년이 9차입니다. 9차.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자, 재헌헌법이 맨 처음 1차죠. 그죠? 이거 개정이 아니죠. 이거 그냥 원헌법이고 그 다음에 1차부터 이제 개헌해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가 현행헌법이에요. 이게 현행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개헌을 9번 했어. 9번. 9번. 그래서 1차 재헌이 48년이고 이게 52년, 54년, 3차가 60년, 4차도 60년. 왜 제가 이걸 쓰냐면 요새는 이렇게 연도로 나옵니다. 연도로. 몇 차가 아니고요. 옛날에 몇 차로 나왔는데 62년, 69년, 72년, 80년, 그 다음 87년. 이게 어차피 기본사 할 때 나오는데 기본사 할 때는 헌정사가 계륵이야. 계륵. 먹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는데 양은 많아.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이 감 좀 잡으시라고. 공화국으로 따지면 이게 10, 이게 20, 이게 30,
이제 4, 5, 6은 이제 하나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거, 여기, 요렇게 연도에서 주로 나온다는 건 알아두시고. 그 이때가 이제 대통령 이승만이고, 그죠? 여기는 이게 이제 의원내각제죠. 의원내각제. 기존에 하셨다 보더라면 뭐, 아유 뭐 저거 이렇게 하시고. 예, 박정희 시대. 여기도 박정희 시대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공화국을 2개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두환 날이. 자, 그 다음에 현행헌법. 여기 이제 노태우.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성이 참 많은데 대통령 하는 성이 몇 개 없죠. 그죠? 이승만, 이씨하고, 박씨하고. 이공화국 때 이제 윤보선 그쪽 있어가지고, 그죠? 아니, 이공화국이 아니라 저 있었고. 지금 윤 대통령 있고. 전두환, 노 대통령도 2번 있었고, 그죠? 이제 유일하게 지금 문 대통령 1번 했고. 성씨가 많지 않습니다, 별로. 대통령이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왜 8차예요? 이거 이제 학생이 물어본 겁니다, 저한테. 왜 8차입니까? 지금 9차인데. 이번이 몇 차 개헌이라고요? 야, 그럼 9차 개헌하면서 기존에까지 개헌한 걸 이제 바꿉니다. 이럴 때 9차를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8차로 합니까? 당연히 이번이 9차니까 전번 횟수까지가 8차니까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마지막 줄 보세요. 개정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9차지. 그때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다들 바보가 돼. 갑자기 조문 공부하면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저도 그 질문 받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리고 그 해에 5급 시험에 이 문제 나왔어요. 놀랐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17년, 18년, 21년. 5급 시험은 3번이나 나왔어. 이 전문이. 근데 여기는 왜 법행 없냐? 아니, 여기는 원래 이 책 자체가 법행 표시가 없어요. 김영환 교수님이 법행 표시를 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제가 왜냐면 김영환 교수님 교재로 제가 강의를 하니까, 법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책으로. 그래서 이제 법행 기출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옆에 이제, 박스 옆에가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옆입니다, 사실은. 이제 조문은 그냥, 맞아요. 일종의 형식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구성, 이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개정 권력의 명시, 이게 나오죠. 대한국민은 헌법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지금 보시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절차가 2단계야. 국회에서 의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하고. 그게 1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국민투표 개정 방법은, 헌법 개정 방법이 이렇게 2가지예요.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국회 국민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투표 해본 적 없죠? 저도 해본 적 없어요. 국민투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냈지. 박정희 대통령 때 뭐 한 번 했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했고, 자, 그 다음에 3.1운동 재헌헌법 때부터 명시. 자,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고, 4.19가 요게 이제 요게 굉장히 여기 자세히 달아놨네.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달아놨냐면요. 이 4번째 나온 게 변시 지문입니다. 변시 3년 전에 문제가 나와서 다 난리가 났었죠. 왜 그러냐면 4.19 의거에 입각하여라는 게 62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나갑니다. 현행헌법상 4.19의 개념이 처음 들어온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면 5차예요, 9차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4.19 자체가 들어온 건 5차입니다. 5차. 그 처음 들어온 게 4.19니까. 그리고 현행헌법에서는 여기다 하나 살을 붙입니다. 민주 이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예요. 왜냐면 62년에 이게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거든요. 쿠데타니까 여러분, 쿠데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정통성입니다. 정당성. 내가 왜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국민들이 그걸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는데 이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좋은 말 없어. 어디 좋은 말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공화국이 생긴 이유가 보세요. 이게 60년에 지금 이 공화국이 생겼거든요. 60년에 4.19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절대적 대통령제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죠.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지. 우리나라에서. 막 박스채 막 바꿔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19 부정선거로 1공화국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60년 했는데 이게 1년을 못 가요. 2공화국 되게 지금 막 제가 이거는 2개 이렇게 해놨죠. 근데 1공화국, 2공화국이 1년을 못 갑니다. 헌재가 이때 처음 나왔는데 헌재 만든 지 한 달 만에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서 여기서 헌재가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2 때에 만들었는데 이거를 없애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게 너무 짧으니까 여기 만든 그거를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4.19를 이때 가져온 겁니다. 근데 가져오긴 했는데 생색만 내니까 민주라는 개념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잖아요. 쿠데타인데 민주란 말을 쓰는 거 웃기잖아. 그래서 그냥 민주라고 한 겁니다. 아니, 4.19라고. 그리고 현행헌법은 이 4.19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져요. 왜? 박정희도 이제 3선 하면서 절대적 대통령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랑 똑같은 뜻을 하니까 창피한 거니까 이거 말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헌법에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우리 영화 1987 아시죠? 그게 나오고 나서 만든 게 이 87년법이에요. 그러니까 4.19 민주이념 이런 거 좋은 거 다 가져오는 거죠. 그죠? 4.19 민주이념. 근데 이거를 시험에 낸 거예요. 그래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게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다. 처음이란 말이 항상 헌법 조문에서는 처음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신설된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4.19가 옛날에 들어왔는데 신설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4.19하고 4.19 민주이념이 다르다니까? 근데 이렇게 헌정사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왜 다른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서 이게 또 웃겨. 이게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와요.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언제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죠? 45년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 단어가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저 뉴라이트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는 건국절 이러죠. 건국절 이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가 아니구나 참. 저기 3.1운동 때지. 3.1운동 때 그죠? 김구 선생. 그러니까 지금 뉴라이트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절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안 맞아.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헌법에 이미 있는데 87년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행헌법에 처음 명시됐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이 작은 책에 기출 지문 아니면 넣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적 통일은 이거는 조금 약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좋은 말은 유신 때 들어옵니다. 뭐예요? 유신 때 이때가 뭐냐면 박 대통령도 이승만 따라서 나도 세 번째 할래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신헌법 72년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전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헌법이죠.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해요? 이제 쓸말 없으니까 좋은 말 가져온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평화적 통일,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걸 내는 겁니다. 그러다 CF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현행헌법 처음. 도대체 뭐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박정희 때 한 거에다가 현행헌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4.19냐 4.19 민주이념이냐. 그 다음에 평화통일이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너무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짜증나 이거 공부할 때. 그냥 한번 듣고 마세요. 여기는. 다행히 조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저 같아도 이렇게 공부하면 벌써 질려. 공부가 싫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조금 좀 쉽게 접근합니다. 처음에 너무 숭숭숭 공부하면 나중에 디테일한 거 할 때 되게 안 해져요. 공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아까 4.19 민주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그 중에서 지금 그 세모표가 6개 있었죠. 그 중에 5번째에 있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이 전문 개정입니다. 헌법이 개정됐는데 전문까지 함께 개정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 개정된 게 딱 4번입니다. 5, 7, 8, 9. 외우기도 쉽죠? 5, 7, 8, 9. 5, 7, 8, 9.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러면 헌법 전문은 이거 실제로 어떤 헌법재판에 걸렸을 때 전문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이게 규범적 효력이에요. 규범적 효력이란 말은 조문을 법정에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효력을 우리 헌법 조문 이거 여러 왼쪽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3.1운동 이런 얘기를 어떻게 법정에서 뭐 어떻게 써? 근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재가 이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거 보세요. 다 볼 필요 없어요. 밑줄 쭉 가시면 5번째 줄. 헌법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또 밑으로 쭉 가서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정말로 립 서비스죠. 그죠? 완벽한 립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행헌법뿐이다. 이거는 안 나왔고요. 그 위에 2개.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본권 도출 가능성. 요게 시험에 또 점점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본권 도출 가능성 아마 모든 직렬하면 한 20번 나왔을 거예요. 웃기죠. 뭐냐면 3.1운동 정신이 기본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3.1운동 정신이 기본권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정신이 기본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맞아요. 3.1운동 정신은 기본권 아닙니다. 근데 지독하게 내요. 지독하게. 그래서 3.1운동 정신은 어디까지나 해석 기준은 될지 몰라도 3.1운동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웃기잖아요. 너 3.1운동권 있어?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누가 봐도. 그래서 개별적 기본권성은 도출될 수 없다. 동그라미 쳐서 없다. 3.1운동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요. 우리 헌법에는 아시다시피 기본권이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있습니다. 헌법이 130개 조문인데 10조에서 39조인데 이 중에 또 여기 36, 37, 38, 39 내에서 4개의 조문은 또 의무야, 의무. 따라서 10조에서 34조까지만 이제 말하자면 기본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본권이 35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없지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헌법 조문에는 인정하고 있는 이런 기본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뭐 평화는 아니지 참 저기 무슨 뭐 계약 자유권이라든가 무슨 뭐 사학 운영권이라든가 뭐 엑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라든가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종류를 나열할 때 거기다 쓱 끼워 넣는 겁니다. 3.1운동권 있나요? 있긴 개뿔 이런 거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실제 나온 지문이죠.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없는 거, 이렇게 이제,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 해가지고, 이거 왜 이런 지문, 왜 있다 이 지문이야, 이거. 민족문화의 창달,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은요, 명문 규정 없는 사항이란 말이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해보세요. 전문에 없는 거예요, 전문에. 지금 방금 우리가 전문 읽었죠? 한 번 읽은 걸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민족문화 창달이라고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문화는 있었나요? 문화 있어. 어디? 가운데 있어.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때 그 문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문화는 딱 그 2글자예요. 근데 거기 앞뒤 싹 붙여가지고 민족문화 창달 이러니까 왠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법 조문에서는 대충 엉기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돼. 명확하게요. 그래서 개별적 민족문화 창달은 구조에 가면 있습니다. 구조에 가면. 그래서 문화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개인의 어쩌고저쩌고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거기 역시 방금 봤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밑에 보시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색깔 없는 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이런 건 있죠.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란 단어는 또 없어. 문장은. 그건 어디 가냐면 119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다음 주 헌법 전문에 없는 내용은. 그래서 1, 2, 3, 4, 5.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문제집 풀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더 선명해지는 건데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전문이 끝났고요. 이제 조문 들어갑니다. 조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문의 큰 목적은 없어요. 실제 우리 헌법 법행에서나 이런 데서는 조문을 많이 한다. 심지어 요새는 5급 시험도 조문은 한 3, 4개밖에 안 나옵니다. 5급 시험은 25문제인데요. 3, 4개밖에 안 나와, 조문이. 옛날에 막 절반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전하면 조문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너무 단순해지니까. 근데 조문을 안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완전 생 기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신에 여기 좋은 게 옆에 판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례 많이 나오니까. 자, 1조 갑니다. 헌법 조문 130개냐 외워버려. 헌법 48조 뭐예요? 우리 헌법 48조 뭐야 조문이?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안 나와도 돼. 자, 그게 옛날식입니다. 옛날에는 문제집 많이 풀어가지고 몇 조 이러면 나와. 형법 400, 아니 헌법 124조 이러면 뭐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형법 124조 그럼 무슨 법 최소한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 국가적 법이냐 사회적 법이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 정도로 마냥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법 750조 그러면 이건 다 알죠. 왜냐면 750조는 불법행위 뭐 이쪽 관련된 거니까. 이게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 조문을 잘 모르는 건데 이게 민법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민법은 2차도 있잖아. 그러니까 2차도 있어야 되니까 민법 오히려 조문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물론 판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2차나 이런 것들은 판례 못지않게 조문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헌법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헌법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제일 적습니다. 민법이나 형법은 2차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막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헌법은 2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쉬어가신다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오히려 훨씬 마음이 편해. 헌법은. 자,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송강호의 영화 속 대사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변호인 봤어요? 거기 영화에 나오죠.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야 나도 그렇게 하면 대사를 치고 싶어. 굉장히 멋있죠. 지금도 우리 유튜브 보면 막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거기까지가 영화 대사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이제 막 부지런히 이제 해석 들어가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에서의 민주는 뭐예요? 민주와 공화국을 나눕니다. 이게 이분설인데 민주는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그 정책의 내용이고 그다음 공화국은 그러니까 민주는 실질이고 공화국은 형태입니다. 공화국이라는 거는 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주는 왕이 없는데 정책이 민주적이란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웃기는 게 공산주의도 민주를 넣습니다. 그죠? 공산주의도 민주라는 단어를 써요. 걔들도 이상합니다.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민주화ውን 시험에 당연히 2019 입법고시 나왔다는 것도 웃겨. 이게 도대체 뭘로 나왔을까? 그죠? 이 항이 이제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의 주권하고 밑에 나오는 권력하고 동일 단어냐 이 말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모든 권력의 권력은 통치 권력을 뜻합니다. 그죠? 주권은 주권 재민이라고 그러죠. 주권 재민. 주권은 우리가 부정을 해도 어차피 국민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권이 옛날에 귀족한테 있을 때가 있었고 왕한테도 있을 때가 있었고 그죠? 이런 데 있었지만 지금은 뭐야? 백성에게 있잖아요. 백성에게.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데 그 백성에 의해서 창조된 거. 창조된 권력이 창조 권력입니다. 즉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러죠. 선출 권력. 이번에 선거하죠. 지방선거. 요새 시끌시끌하잖아요. 야, 김범수의 노래를 누구야? 서울시장 누구죠? 양반이 김범수 노래를 선거송으로 쓰대. 되게 참신하더라. 마지막에 사람 이름으로 끝내. 보고 싶단가 참. 그래서 되게 웃었는데 속으로. 원래 트로트가 제일 좋잖아요. 나 한번 찍어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야 김범수 노래를 자 대한민국 주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주권은 국민,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권력은 통치 권력. 예. 그래서 그 옆에 판례죠. 2003년 판례. 이제 판례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판례 원문에 국가 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다. 근데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를 우리가 네 가지로 하죠. 국민주권, 사자성어, 국민주권. 예. 그래서 자, 역시 이것도 뭐 간단한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2조. 뭐 쉬운 거는 푹푹 넘어가는데 2조는 이제 뭐냐면 기본서 가면 2조 가면 바쁩니다. 왜? 국적법이 있어. 국적법이 지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볼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정한다. 이항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자, 의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렇게 헌법 조문에서 의무라는 표시를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문 읽다 보면 벌써 나왔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런 말을 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헌법 조문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개별적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헌법에서 어려운 게 이런 거. 개별적 법률 유보, 일반적 법률 유보 막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 유보 막 이런 문장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도대체. 유보란 말도 뭐야 이게. 여러분 법학에서 유보란 말은 참 다양하게 씁니다. 유보가 무슨 뜻이 유보. 잠깐만요 이럴 때도 유보란 단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문장 뜻은 유보. 잠깐 유보하세요. 뭐 이런 말 실제로 쓰지도 않죠. 잠깐만요 이러지 누가 잠깐 유보하세요 그런 말을 써. 너 뭐라 했어?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유보란 말은 어디에 근거하여 이런 말이 원래 법학에서 제일 맞아만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법률 유보 그러면 법률에 근거하여 아시겠죠? 법률에 근거하여 이런 뜻입니다. 법률 유보. 근데 즉 지금 유보가 두 가지가 있죠. 헌법 유보하고 법률 유보가 있어요. 근데 헌법 유보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헌법 유보도 두 가지, 법률 유보도 두 가지. 근데 이건 똑같습니다. 일반적, 그 다음에 개별적. 지금 이거 끊고 헌법 유보도 일반적, 개별적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헌법 이론인데 이런 게 요새 헌법 이론 공부 안 하긴 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법률 유보가 일반적, 개별적. 헌법 유보부터 합시다. 왜냐면 이게 더 범위가 크니까. 헌법에 근거해라 할 때 일반적인 헌법 유보란 말은 우리 헌법 조문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개별적 헌법 유보는 있어. 뭐냐? 그게 저기 가면 21조 정도 가면요. 21조 사항 보세요. 언론 출판 그 17페이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에 걸렸던 공중도덕 사유를 침해해서 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민법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조문이죠. 근데 헌법 조문 이런 조문이 진짜 드뭅니다. 헌법 자체에서 야 피해 배상해줘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걸 개별적 헌법 유보라고 그래요. 말은 더 쉽게 하면 헌법 조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 근거가 어디 있어? 헌법에 있어 이 뜻이에요. 개별적 헌법 유보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 딱 그 조문을 특정해서 여기서 이 개별이란 단어는 특정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특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조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근데 이런 조문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21조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거긴 법률이란 단어 한 마디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알아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에 직접적 효력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21조 사항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사실 지금 그냥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은 막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을 안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진짜로 중요하다고 한두 번 얘기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래 체크 정도만 가볍게 해두세요. 그렇다고 또 아예 생으로 모르는 건 아니니까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 법률 유보는 이건 쉽습니다. 일반적 법률 유보는 딱 하나예요. 37조 2항. 그래서 일반이란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무런 조문이 없어도 그냥 그 조문이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7조 2항 가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32페이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보건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37조 2항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 만약에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 나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죠? 법률로서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일반적 법률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니까 기본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만 있으면 최다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다. 다른 나라 법에 이게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딱 집어서 몇 개만 법률로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모든 기본권이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심리 내부에만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든가 신앙의 자유라든가 그것도 조금이라도 표출하면 걸려. 뭘로? 여기 37조 2항으로. 너 양심이 뭐야? 그럼 말하지 말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안 걸려. 그죠? 근데 너 양심 뭐야? 아, 저는 이러면 이제 벌써 걸리는 거예요. 왜? 여기, 너희 국가안전보장 위반했다. 그래서 양심범이나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신조를 가지고 깜빵에 넣는 게 이게 제일 무식한 정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이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었지. 자, 이런 게 개별적 법률, 일반적 법률 유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 법률 유보가 바로 지금 2조 2항에 나왔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런 문장을 딱 만들어서 넣으면 그게 개별적 법률 유보예요. 물론 시험 문제에는 개별적 헌법 유보, 일반적 헌법 유보, 뭐 이런 식으로 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는데 이제 문장제로 묻죠. 문장제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37조 2항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2조 2항 뭐라고요? 네 가지 종류 중에 뭐에 해당한다? 개별적 법률 유보 이런 거를 아시죠? 개별적 용어에 익숙해지란 얘기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이런 문장이 가끔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러면 법률이 유보했구나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재국민을 보호하려 묻힌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헌법에서는 되게 추상적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적 여러분 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죠, 그죠? 우리는 근데 저기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국적 신청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우린 대한민국 국적이야? 미국은 태어나니까 막 신고하고 이러더만. 그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거든요.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린 그냥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인주의. 근데 미국은 왜 신고를 해? 미국은 속지주의거든. 미국은 원체 다인종의 사회니까 어떤 애가 미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정 출산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국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것도 갖고. 그러니까 걔는 태생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중국적 없었거든. 근데 이제 가진 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금은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서약을 하죠. 서약을.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의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이제 이중국적을 가져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국적이 두 개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가진 자죠. 진짜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은. 국적을 두 개 가진 것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겹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우리는 국적 단행법주의. 그죠? 국적 단행법주의. 별거 아니야. 국적법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법학을 안 해보신 요새는 그 학부 과정에 법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이럴 때. 그래서 헌법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지문입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줄 친 거.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사유인 것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국적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다. 그렇게 문장 띡 하고 나와.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문제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국가가 소멸했다고 왜 국적이 날라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맞는 지문하고 틀린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국가가 생각해보세요. 국적이 뭐야? 앞에 국이 있잖아요. 국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적이 뭔데? 호적할 때 그 적이에요, 적. 응? 그래서 국가가 소멸하면 국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애들 나오죠. 어떤 민족인데 그 뉴기니인가 뭐 이쪽에 가면은 나라가 없죠.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걔들은 뭐라고 그래? 부족이라고 그러지. 걔들 보고 누가 나라 사람이 하냐고. 그죠? 그래서 국적이 상실되면 국가가 소멸되면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공부 많이 하시고 다시 보면 헷갈려. 예, 여러분들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예. 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건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헌법사항을 규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죠? 헌법사항이 뭔데? 특히 헌법은 이런 단어들이 되게 민감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경우에 문장이 익숙해진다면, 근데 형법은 죄가 되게 중요하다면 헌법은 이런 그 단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싸움에서 사실은 OX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사항이 뭔데?
다시 문제 읽어볼게요. 그대로. 두 번째 줄부터. 국정은 성문의 법률을 통해서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제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 요소의 국민의 법률을 구체화 현실화 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감이 좀 좋으신 분들은 헌법사항이란 건 그 위에 설명이 났잖아요.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이렇게 하면 절반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사항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도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걸려.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게 찜찜하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장이 이렇게 찔찔찔 있으면 되게 짜증나죠, 공부할 때. 짜증 안 나? 짜증 안 나면 할 수 없지. 그런 사람은. 헌법사항은 헌법의 말을 관련돼 있는데 헌법사항이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요구하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어야 헌법사항입니다. 요 두 가지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걸 스위스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도살 조항. 그러니까 뭐 저 동물이나 이런 거를 살처분할 때 이건데 이게 헌법사항이라고 물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본권도 아니고, 동물인데, 물론 동물 중요하지. 동물. 요새 개 엄마, 저번에 개 짖다, 짖더니 막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어쨌든, 기본권도 아니고 통치 권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헌법사항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런 게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아주 즐겨 등장했던 문장들. 지금도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간혹. 근데 이제 요새는 안 나오죠. 요새는 안 나오는데 역시 찝찝할까봐. 그래서 헌법사항이라는 게는 기본권이나 혹은 통치 권력 내용을 담고 있으면 헌법사항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은요. 국회법이 바로 국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통치 권력 중에 입법부를 뜻하죠. 그러니까 그건 헌법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국은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라고 할 때 영국은 진짜로 그러면 영국은 헌법사항이 없느냐? 있습니다. 걔들은 법에다가 이런 걸 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헌법상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외국인은 그러면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 없다. 저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해 줬대. 아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 이건 이제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외국인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을 짧게 얘기하면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이에요. 있다 없다. 아니 그 사람도 그 나라 사람한테는 국민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있겠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돼. 중요한 건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나라 와서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소이다. 주시오. 그러면 어디서 개수작부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야, 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건 자주 나와요. 외국인. 특히 요새는 주체가 외국인이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 요새 우리나라 외국인 많이 들어오죠? 그죠? 유튜브 보면 막 우리 국뽕이 한 사발이잖아요. 그죠? 막 전부 막 나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최고 막 이러는데. 일본도 그런다고 돼요. 일본이 우리보다 국뽕이 더 심하죠, 걔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의 혈통주의냐 뭐냐. 이게 국적법이 옛날에는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걔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데 엄마만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샘 해밍턴. 맞죠? 샘 해밍턴 맞나? 샘 해밍턴은 자식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왜요? 아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적 같죠. 왜냐면 지금은 예전에는 아빠만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돼. 아빠만. 북의 혈통주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외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부계니까. 그죠? 그러면 엄마만 대한민국 사람인 경우에는 애들이 열받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줍니다. 뭘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이게 두 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5어예요, 5어. 엄마 또는 아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넓어졌죠. 그죠? 지금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의 혈통주의는 위헌 나왔다. 이 뜻이에요. 위헌.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나 요새는 차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써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그래서 거기는 거기 네 번째 줄에 남녀 평등 원칙이 어긋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양성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보호 의무가 현행헌법에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의무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80년에 이미 재국민 조항이 들어오긴 했는데 의무화 시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재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했다 해서 의무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게 제일 짜증나. 있긴 있었는데 현행헌법 때 뭐 더 만들었다. 이러면 볼 땐 알아. 근데 이제 여러분 이틀 뒤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몰라. 잊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그죠? 이런 걸 영토 조항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판례인데 영토 조항, 영토권은 헌법상 기본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오른쪽에 한 줄만 읽었죠? 그럼 영토권 있을 리가 없는데 맨 밑에 보세요.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권은 있는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얘는 불완전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영토권은 우리가 다른 기본권은 O라면 영토권은 세모예요. 왜냐하면 자, 얘는 헌법상 기본권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권하면 꼭 앞에 헌법상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법률상 기본권 이러면 벌써 X입니다. X.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요한 거지 법률상 기본권은 그냥 법률상 권리에 불과해요.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누가 영토권을 침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침해를 하면 헌법소원이라는 걸 걸거든요. 헌법재판을. 근데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걸 수가 없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X입니다. X. 그거 되게 얘는 애매하죠. 그죠? 자유권이라는 게 침해를 받으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되는데 영토권은 침해를 받으면 혼자서는 못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첫 줄에 나옵니다. 그 앞에 페이지에서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기 왜 밑줄 안 쳐놨지?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없죠? 하지만 기본권은 맞다. 3.1운동권이랑 다르죠? 3.1운동권은 아예 태생적으로 아닌데 얘는 맞는데 요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요렇게는 안 된다. 또 독자적인 특성. 이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다 지금 오늘 하는 거 뭐 그냥 슉슉 본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이중적 지위라고 그러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그거 가로치세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를 가로쳐. 그다음 옆에 가서 반국가 단체. 그거는 이제 가로치든 밑줄 치든. 이게 뭐예요? 웃으면서 따기 때리는 거죠. 반갑습니다 하면서 오른손을 박수하고 왼손을 따기 때리는 거예요. 이중적 지위입니다. 앞에는 좋은 말이죠. 대화협력의 동반자. 그러나 뒤에 가면 반국가단체. 니네는 나라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란 말은 나라도 아니란 얘기예요. 나라도 아니다. 니들은 단체에 불과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나보고 넌 단체에 불과해 이러면 기분 나쁘죠. 대한민국인데 와가지고 야 대한민국 단체네 이러면 우리 바로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보면 기분이 나빠한다 이겁니다. 그저께인가도 쐈죠. 왜 이렇게 요새 많이 쏴? 그죠?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이 쉽게 안 쓰죠. 술 마시고 이러니까. 자, 그다음에 남북 합의서. 남북 합의서는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약이 아니란 뜻이에요. 조약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동성명 신사협정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요새 민법에서 이거 공부도 안 합니다. 이거는 신사협정은요 지킬 필요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명예. 아시겠죠? 그래서 남북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공동성명이 신사협정이니까 이거는 조약 X 해놓으세요. 조약 X. 보통 조약의 이름은 합의서, 무슨 민준서, 뭐 별별 말 다 씁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 지켜야 할 계약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합의서란 말은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의 준한석 이러면 이게 뭐 좋은 거야? 아니 좋은 거 아니야.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 이거는 똑같습니다. 야 식사 한번 하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죠?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 합의서가 있고 끝이 합의서 그러니까 남과 남북만 그래요. 합의서로 끝나면 조약이 아닌데 남북
관계 협력에 관한 법률로 끝나는 게 있어. 야, 이거는 법률인데 이건 인정해야지. 그죠? 이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합의서가 있고 남북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 개성공단 들어갈 때 우리나라 사람 가서 일하고 막 이런 거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그 북한 사람들을 일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썼던 게 주로 남북 교류가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성, 이거는 이제 인정하지만 이거는 뭐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합의서냐? 아니에요. 이렇게. 4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면 자유민족 기본질서. 여기도 자유 들어가죠. 그래서 전문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관식, 사실은 이제 주관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주 헌법 3조와 4조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이게 주관식 문제예요. 변시하신 분들은 그것도 일종의 예상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3조와 4조가 이게 같이 있는 게 말이 돼요? 원래 조문이라는 거는 일종의 가치 지향이 있어야 되죠. 그죠? 3조 보세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어디, 당연히 이게 한반도지 전체가. 부속도서. 이게 대한민국인데 얘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조 보시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면 있구나. 얘네들하고 관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조는 먼저 나왔고 사실은요. 3조가 먼저 만들어졌고 4조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통일을 지향하면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이러면서 이제 그때 그거 누굽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그 보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70년대 그때 화해의 바람이 막 불었죠.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때 안 살아서 모르죠, 여러분도. 자, 근데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니까 이거는 북한을 인정한다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3조와 4조 관계를 옛날에 중화시 문제에서는 뭐라고 설명할래? 신법 우선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 별 얘기 다 나와. 그래서 여기 학설만 20개야. 학설만. 그러니까 헌법 중화시 하시는 분들 여기 돌아버리죠. 그러나 우린 중화식 안 한다. 그러니까 신나죠, 그죠? 우리는 그냥 요게 좀 그런 뉘앙스가 차이가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또 나옵니다. 헌법상 여러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기본권 또 나오네. 그래서 그 통일에 관한 기본권 밑줄 쳐놓으세요. 밑줄이 안 쳐 있는데.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밑에. 그런 거 없다. 통일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전부 지금 헌법소원 제기하면 됩니다. 그죠? 왜냐면 통일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통일을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뭐야? 역시 통일권은 기본권성 X예요. 됐죠? 자, 3.1운동권, 통일권, 기본권성 없습니다. 그러나 영토권은 불완전한 기본권 형태로 가지고 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은 사실 옛날 방식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고 아직도 5급 시험에 이런 데는 자주 나와요. 그러나 법행에서는 택도 없다. 이 정도 수준은 법행의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예? 그냥 완전 밑에 쌓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가끔 나오면 발가락이라고 신경 안 썼던 것들이 나오면 갑자기 우리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두라는 얘기. 네,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